자, 이어서 그럼 북한 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보면 사회주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북한식 특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영상에서도 조금 보셨지만 사회주의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아직까지 큰 틀에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고 노동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조직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쪽이 아직까지도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거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다고 하면 북한식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중심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노동당이 있고 어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최고 책임자, 최고 수령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말 한마디가 나머지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체제가 수령 중심 체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걸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체사상 체제가 결국은 북한의 수령중심 체제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세습하는 체제. 이것은 또 이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권력을 지금 계속 세습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북한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치체제를 다시 좀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체제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당이 이 정치체제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김정일 때에도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방위원회가 뭐냐? 노동당의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무원의 조직도 아니면서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수령 중심 체제를 만들기 위해 갖고, 이런저런 전통적인 조직이 아닌 특별한 조직,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런 직책을 지가 만들어갖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직함이 지금 돼 있죠.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직함이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중국 같으면 중국의 국가주석, 뭐 이러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는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최고 통치자다. 이건 하여간 특별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결국 북한도 이런 체제가 수령 중심 체제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보편적인 체제에서 북한식 특수성을 강조하는 체제로 넘어오는 것이 대개 1970년대 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 써 있는 것처럼 1970년쯤 되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그때 당시에 이념 투쟁을 하면서 누가 더 사회주의의 오리지널이냐, 누가 원조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고 할 때입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소련이 국경에서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 어느 한쪽의 편을 들다가는 나중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자주 이런 걸 이제 내세우면서 주체 이런 걸 이제 내세우기 시작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지도 이념으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슬슬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주체 사상을 1970년부터 내세우면서 1972년이 되면 헌법에다가 이걸 반영을 하죠. 이때는 이제 노동당 규약 이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었다가 한 2년 지나면서 이거를 헌법에다가 규정을 해가지고 북한은